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후와 미래를 망치는 시골 부동산 넘버 5. 일단 뭐 시골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싸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은 꿈과 희망이 시골에서 이제 노후를 보내고 이런 게 뭐 꿈과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시골 부동산에 잘못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후와 미래를 망쳐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골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 첫 번째로 본다면 시골 대학교 주변의 부동산, 이제 뭐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구수는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죠. 여기서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학생 숫자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대학교 수는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가 이 신입생을 유치를 하지 못하면 이거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내에 있는 대학교들도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대학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숫자를 좀 축소를 하고 뭐 과를 이제 통폐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수도 이제 증가되지 않고 교수도 있는 교수까지도 감원을 하고, 이게 시골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입생 유치가 너무나 어렵죠.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말 하나 많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가 뭘 하냐니까 이제 신입생 유치가 다소 쉬운 이 수도권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뭐 이렇게 아파트 투자나 주택 투자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방보다는 서울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이제 대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지방을 보려고 서울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예를 든다면 이 금산군 추북면에 있는 중부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중부대학교가 이제 충청 캠퍼스는 이게 금산군 추북면에 두고 이제 고향 캠퍼스를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퍼스를 두 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캠퍼스하고 충청 캠퍼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가 정원 숫자가 예를 들어서 5천 명이라면 반이 일산으로 가는 거고 반만 이제 충청에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금산군 추구면에 있는 대학교 주변의 부동산을 노리고 들어가신 뭐 다가구 주택이나 뭐 상가나 이런 경우에 부동산들의 가격은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말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은 거의 뭐 쑥대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골, 뭐 군 단위, 또 작은 시 단위,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교 주변의 땅이다라고, 또 대학교 주변의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너무 좋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대학도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수도권하고 벗어났다, 지방이다, 서울과 멀면 멀수록 더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했죠. 뭐 실버타운은 뭐 간단하죠. 보증금하고 월 비용을 일정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자는 게 거기다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의료 서비스가 좀 가능하다는 얘기고, 어른들 위주의 시설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어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경우는 보증금 뭐 2억 내지 3억을 놓고 한 달에 일정한 금액 뭐 100만 원이 됐던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고 이제 실버타운을 이제 간다는 거죠. 이 실버타운의 문제점을 본다면 이 업체들이 대부분이 영세하죠. 영세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 보증금 얼마 돈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 분양을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TV나 뉴스 같은 걸 봐도 몇 년 전에 뭐 2억 3억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은 망했다. 또 이 계약서 쓸 때는 분명히 요러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실버타운이 도시하고 너무 멀어. 그러니까 물 좋고 공기 좋은 뭐 산 중턱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실버타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60대, 70대, 80대인데, 그러면 나이 60, 70, 80대면 어떻게 보면 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뭐 허리가 안 좋다, 아니면 뭐 당뇨다, 고혈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60, 70, 80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중턱에 있다. 응급 상황이 발생됐다. 이거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의료시설, 즉 대학병원 시설 요런 데 가까이에 있어야지 생명이 오래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60대, 70대, 80대들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그나마 하신 분들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일단은 이 수익 창출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 또 돈을 지급해야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익 창출은 없고 한 달에 돈이 얼마씩 고정적으로 나간다. 이것처럼 불편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실버타운이 시골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투자성이 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 나홀로 전원주택이죠.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거 있죠. 저 푸른 초원위에 이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로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뭐 낭만적이야. 또 시골로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막 도시에서 사는 것처럼 뭐 부딪히고 힘들고 이런 게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자유를 느끼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시골로 전원주택으로 그것도 나홀로 전원주택으로 들어갈 경우 집을 지어서 들어갈 경우 이제 살다 보면 하나씩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보면 뭐 난방비 이것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도시가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난방비에서 또 전기세에서 이런 데에서 돈이 깨진다는 얘기고 또 교통, 의료 뭐 앞서 말씀드렸죠. 시골이지 않습니까? 즉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나 홀로 전원주택이야. 그 주변에 주택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보안의 문제. 거기에다가 모기들, 벌레들, 뭐 잡초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꿈과 희망은 보기는 좋아. 보기는 좋은데 그곳에서 1년 365일을 사셔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냐는 거죠.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은 내가 멋지게 지었는데 나중에 팔려고 하면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팔리냐라고 하면 전원주택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꿈과 로망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오는 거지. 그렇지가 않나요? 남들이 지어진 그런 신축도 아니고 구축 그런 집을 살려고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원주택은 땅만 사고 파는 거지 건물 가격은 쳐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이 농지인데요. 이 시골로 왔으니 여러분 한번 농사도 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농지를 샀어. 이게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또 땅을 사야죠. 도로를 끼고 네모지고 경지정리도 잘 됐어. 또 딱 봐도 네모 반듯해. 위에 사진을 보시면 네모 반듯한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땅값이 한 평당 뭐 2만원 3만원이다. 비싸봤자 5만원이다. 야 이거 너무 싸다. 아니 요즘 시골에 이렇게 뭐 몇만원짜리 땅이 있네? 해가지고 나 그냥 딱 3,000평을 샀어. 해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 3,000평을 사는데 뭐 1억도 안 해. 이렇게 싼 땅이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런 땅이 뭐다? 절대 농지라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그 농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농지의 특징이 뭡니까? 농사만 죽어라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낭만적인 삶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체력은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대, 30대가 아니잖아요. 뭐 운동 삼아서 농사 짓는다? 아이 그건 꿈 같은 얘기고 낭만적인 얘기고요. 막상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뭐다?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농림지역. 여기서 말하는 농림지역은 농지를 말하죠. 그래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크게 농림지역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농업진흥구역, 진흥을 도모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농업을 장려한다는 얘기예요. 즉 농사 지어라.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라.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농업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즉,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주변의 땅들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용수원 확보, 즉 물확보를 위해서 수질 보존 등을 위해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근생도 허용이 돼요. 다만 이 근린생활시설에 그 제한은 있겠죠. 말 그대로 농업진흥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건생은 안 된다는 얘기고, 좀 농업진흥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건생까지는 어느 정도 또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대농지라는 거는 농업진흥구역에 내에 있는 그런 토지를 우리는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 한번 해드린 거예요. 우리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간다는 거. 이 농사 짓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텃밭을 가꾸는 차원에서, 이 텃밭도 너무 커면 안 돼. 왜? 이게 뭐 텃밭이래가지고 1000평을 샀다. 허리 빠져요. 뼈 빠진다고요. 그냥 뭐 100평 정도 우리가 먹는 것만 농사를 짓는 요 단계까지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수익을 창출하겠다, 요런 마인드로 갔다가는 몸만 골병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이죠. 이제 기획된 땅. 뭐 기획된 땅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기획부동산 땅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획부동산은 자기네들이 기획이라고 말은 안 써요. 흔히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야 이 말 안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획된 땅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모르게 그냥 그런 땅들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획부동산들의 토지를 놓고 보면 대부분이 호재를 가지고 판다는 거죠. 그 호재가 있는 곳에 기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한 번은 언론을 통해서 다 들어본 지역, 그런 지역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아시죠? 직태에서 C노선 아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지역이어야지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 지역 내가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내가 한번 들어봤어, 요렇게 해가지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런 지역이어야지 3만 원짜리 땅을 사서 사람들한테 40만 원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지역이어야지 뭐 10평, 20평, 30평 요런, 아니 10평, 20평, 30평짜리 땅, 요런 땅 사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개발 이슈 때문에 요런 30평짜리 땅이 대박이다, 요런 식으로 해서 땅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2만 원, 3만 원 사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즉 호재를 가지고 얘네들이 장난을 친다는 거고, 지금 기획부동산은 뭐 개발 이슈가 있다, 땅값이 몇 배 오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관광단지다, 수익형 호텔에 들어온다, 태양광 발전이다, 즉 이억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온다, 노후가 보장된다, 그리고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노후연금을 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땅 사라, 이렇게 이제 다가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런 땅들은, 기획부동산 땅들은 사는 즉시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골에 있는 부동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꿈과 희망만 있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대학교 주변 땅들, 또 그 주변 부동산들, 또 실버타운, 전원주택, 그리고 절대농지, 기획된 땅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